게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물어보는 팟캐스트 게임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큐 1회를 진행하게 된 고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게임큐는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는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 1회에서는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알려드리고 모바일 게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모바일 게임 기획자이신 언니님과 모바일 게임 소싱과 사업 컨설팅을 하시는 독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은 무섭게 성장해서 대한민국 게임 시장은 물론 글로벌 게임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막연히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과정만 알고 있지 사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언니? 네. 개발 부서의 파트는 크게 기획,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이렇게 나누는데 기획자의 경우엔 시나리오, 시스템, 콘텐츠, 밸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뉩니다. 큰 회사가 아닌 경우에 대개 복수의 일을 겸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도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프로그래머의 경우는 개발사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정도의 큰 직군이 있지만 퍼블리셔의 경우에 서버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또 데이터를 가공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퍼블리셔라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퍼블리셔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 독감님이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보통 개발사가 개발은 잘 하지만 그 사업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 이후로 마케팅 전쟁이 상당히 치러져 버려가지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개발 외적인 문제로 게임이 빛을 보기 어려울 때 혹은 더 많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업적 역량과 자금력을 개발사에 지원하면서 게임이 보다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교해 보신다면 영화 제작사랑 배급사의 관계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관계가 그들 이상으로 끈끈할 수도 있고 혹은 동상이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퍼블리셔에서는 또 어떤 일을 추가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예, 퍼블리셔에서는 아까 어니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유지보수하고 가공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의 행동들을 확인하고 앞을 예측하는 BI 직군의 사람들도 근무합니다.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유저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구성해야 할지, 어떤 업데이트를 해야 할지, 그 외에 다양한 결정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 마케팅 부서가 존재해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느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게임엔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는 집단입니다. 또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운영부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GM이 속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해결해주고 문제가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유관부서에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벤트 기획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또 운영부서에는 QA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품질 관리를 하는 팀입니다. 이분들이 개발자가 개발한 내용들이 문제없이 개발되었는지, 버그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QA가 컨펌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업부서가 있는데요. 대개 PM이라고 하는데요. 그 PM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게임 하나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직군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게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개발에서 출시까지 또 그 후 사후 운영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획해야 하는 담당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기획자이신 언니언님은 기획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게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게임 코어와 콘셉트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재미가 검증된 게임들을 가지고 재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기획자나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각자 취향과 시장을 바라보는 주관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기획자들은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뭐 게임 내 룰부터 전투 방법, 세계관, 캐릭터 등등 뭐 쉽게 얘기하자면 건물 설계 도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만들 건지, 철문인지 남원문인지 하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된 문서를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에게 발표를 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기획은 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수정 보완을 하거나 기획에 구멍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게 되고 차기 업데이트나 라이브 운영 계획 같은 거를 세우고 밸런스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게임 제작 과정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니면은 또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충이 많죠. 다 가장 힘들죠. 이제 힘든 건 다른 팀원들에게 이 게임을 재밌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 게임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달라서 이게 뭐 말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게임들을 가지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떻게 다수로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획자는 그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태지만 장담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개발부서랑 사업부서랑 의견 충돌이 잦을 것 같은데 보통 게임 회사에서 두 부서의 관계는 어떤가요? 안 좋죠. 그쵸? 안 좋습니다. 아, 많이 안 좋은가요? 예, 안 좋은데, 이게 그럴 사실 어떻게 수밖에 보면은, 없죠. 예, 안 좋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거 뭐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개발을 해라, 라고 코치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획자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받아들일 수 없죠. 특히 그게 뭐 재미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더 약간 돈이 되냐 뭐 이런 쪽으로의 얘기다 보니까 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 앱 아이콘에 캐릭터를 넣잖아요, 보통. 근데 저희 게임이 이제 약간 귀여운 느낌의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클릭 수나 다운로드 수를 많이 유도를 해야 하니까 사업부 쪽에서 좀 헐벗은 여자 캐릭터를 앱 아이콘으로 네. 넣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격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엔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게임 성격과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제 그런 여자 캐릭터로 앱 아이콘을 바꿨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랬는데 뭐 사업부 얘기에서는 그걸 바꾸고 나서부터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씁쓸하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개발부서는 선의축이고 사업부는 악의축 같은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개발을 할 때? 보통 사실 네. 사업부서에서 코치하는 부분이 대부분 뭐 재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이 상품보다는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 게 유저를 이런 쪽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라고 코치를 하긴 하죠. 근데 뭐 악의 축, 선의 축이라고 논한다기보다는 돈을 못 벌면 자기들이 월급을 못 받아가는데 그리고 사업부에서 코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부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유저한테는 어떤 아이콘을 띄우고 어떤 유저한테는 다른 아이콘을 띄우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저마다 다른 아이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그리고 뭐 헐벗지 않은 것보다 조금 헐벗은 아이콘을 보여주는 것이 다운로드에 실제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표로 입증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다운로드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절대 실제로 이걸 써보지 않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도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보실 때 아이콘하고 스크린샷을 보고 다운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저분들의 취향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게임에 어울리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발 쪽도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공한 게임들의 사례들을 갖고 와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본래의 게임의 재미가 많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데, 여기서 뭐 사업부서에서도 뭐 기발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되는 게임들은 사실 잘 되는 게임의 DNA가 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DNA를 우리도 가지고 싶어서 그 DNA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중국에서 뭐 도탑전기 같은 BM들이 잘 먹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도탑전기 BM을 썼더니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이 크리에이티브만 따진다고 하면은 개발 쪽에서도 잘 되는 게임에 대한 그거를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 되는 게임은 이 게임이 이런 기획이 좋았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선택들이 이렇게 또 묻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기획 단계에서도 사실 좀 반성해야 되는 거고 사업 단계에서도 조금 반성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가장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부랑 사업부가 서로 합의하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게임을 개발시키는 게 좋은 게임이 굉장히 나오는 이상적인데. 그렇죠.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 사업부 사람들도 이 게임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고 이 게임에 어떤 감성이 담겼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사실 게임이라는 게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어떤 점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 난 이 캐릭터가 좋아 이것만으로도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분들의 어떤 감성,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